예, 잘 지내셨어요? 좀 오랜만에 만났죠. 뭐 이제는 뭐 안 만나면 너무나 그리운 당신은 아니지만 저는 그리웠어요. 아 그리웠다고? 고마워 말레디. 넌 감동이었어. 좀 전까지 비가 왔거든. 좀 전가지고 아 실내면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뭐 오늘은 실내 아니까 왔다 갔다 하던데 날씨가. 저희가 또 쾌적한 환경을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네. 실내로 좀 준비했어요. 실내 좋아 실내 좋아. 아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약간 약간 냄새도 좀 꿉꿉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 좋은 향기를 좀 맡아드리게 향기. 해주고 싶어서 어디로 가지? 향기. 방향제 만드나? 약간 비슷하다면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 향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향수. 향수 어떻게 만들었죠? 평소에 어떤 향을 좋아하세요? 평소에 좋아하는 향 사실 뭐 제일 자연에 가까운 향 내 몸에 나는 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식사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최고다?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마요. 채취가 좀 강하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그 채취를 가려드리기 위해서 거기까지나 이틀 안 씻었는데? 향수가 그치 뭐 채취를 가리기 위한 용도는 아니지만 자기의 매력을 좀 더 어필시키기 위한 그런 그럼 어디로 가요? 저쪽으로? 가봐 그럼 지금? 갈게요. 향기로운 이곳은 야 진짜 난 이렇게 향이 가득한 곳은 처음 와본 것 같은데 자 이곳은 ISDH 조향 스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향을 제조한다 그래서 조향 같아요. 조향 스쿨에 이제 조향사분들이 계신 곳에 왔고요. 향기만큼이나 또 뭔가 미모의 또 조향사님이 계신데요.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향기를 선물하는 조향사 이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인령 네, 조향사님 향기를 선물한다. 전 여러분께 스윗한 목소리.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향사라는 직업이 저도 사실 그 그러니까 향수를 제조한다라고 조향사를 그렇게 정해도 괜찮을까요? 그것보다는 향수도 물론 만들지만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또 하고 그쵸 아까 보니까 비누 같은 것도 있고 네, 맞아요. 조향사가 하는 일이 제일 궁금해요. 네. 조향사. 보통은 조향사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향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향수 만드는 일뿐 아니라 뭐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향 제품들이 있잖아요. 여러 향 제품, 뭐 크레파스 이런 거에까지도 향이 다 입혀지고 심지어 식품에까지도 향이 입혀지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향을 만들어서 그런 제품들의 향을 입히는 일을 좀 주로 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뭐 크레파스 식품에도 그렇게 해요 진짜 그죠? 네, 향을 하는 일이 그런 식품에 향이 들어간다고? 네. 그럼 조향사라는 직업도 이렇게 뭐 종류가 있나요? 뭐 음식 전문, 뭐 향수 전문 이런 게 있나요? 뭐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조금 쉽게 크게 한 두 분류 정도로 나눠보자면 뭐 제품군들,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아이들 크레파스라든지 그런 향을 입히는 사람을 쉽게 말해 퍼퓸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식품, 뭐 예를 들어 젤리, 아이스크림 이런 데까지 다 향이 더해지는데 그런 곳에 향을 입히는 분들을 보고 플레이버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아 플레이버와 퍼퓸으로 나뉘는구나. 네. 그러니까 식품과 비식품? 그것도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크게 분류를 하자면 그렇게 쉽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실 것 그럼 같아요. 일령 조향사님은 어떤 부분에서? 저는 뭐 제품, 저는 앞쪽에 좀 더 가까운 퍼퓸머와 좀 퍼퓸머. 가까운. 자 그럼 이거 정말 궁금한데 저희 성우라는 직업도 되게 독특해서 그걸 어떻게 알았어라고 하는데 이 직업을 어떻게 알았어요? 뭐 어떤 저는 과를 디자인과를 전공을 했는데 또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예술 표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취미 활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찾아보다가 미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려서 채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완성하는데 조향이라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쪽을 좀 배우다 보니 이렇게 직업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조향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의 뭐 그런 과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저희 조향사 과정 중에서
자격증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1, 2급반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런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시고 마지막 회차에서 진행하는 저희 테스트가 또 있어요. 그런 테스트에 통과를 하시게 되면 자격증이 발급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으로 이제 조향의 기초를 조금 다지셨으면 조향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제가 이런 조향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아질지도 사실 몰랐고, 그래서 이거를 경험해 볼 기회가 사실 잘 없는데 그런 기회를 원데이 클래스에서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 이제 적성과 잘 맞겠다, 나는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하겠다 하면 저처럼 이렇게 전문가 과정으로 가시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1급과 2급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2급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조향의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조금 수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도영님 네. 메이크업 하고 오셨죠? 네. 메이크업 하실 때 그렇죠. 향이 좀 느껴지시던가요? 네. 그런 향이 어떻게 혹시 느껴지세요? 아무래도 피부에 닿으니까 좀 좀 포근하다고도 그쵸. 느껴지시나요? 네네. 남도영님은 그렇게 느끼시고 표현을 하시겠지만 조향사들은 이거를 파우더리 하다거나 아니면 코스메릭 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을 이제 그런 조향 용어들, 기초적인 조향 용어들을 좀 배우고 우리가 조향했을 때 향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2급 과정은 그렇게 기본기를 조금 다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겠고 1급 과정으로 올라오게 되면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이에요. 그 향료 중에서도 일정 수치 이상 들어가게 되면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피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나거나 아니면 심하면 호흡기에까지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화학 성분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1급 과정에서 조금 배우시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급도 이렇게 뭔가 직업처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1급으로 가면 조금 더 그게 심화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구나. 어쨌건 뭐, 야, 정말 다양한 곳에 향이 들어가는 거는 진짜 곳곳에 스며 있는 나의 음성과 같고. 자, 이 ISTH 조향스쿨, 또 ISTH는 그러면 국가 공인을 받은 기관인지 아니면 그 민간 부문 인증을 받은 기관인지 뭐 그 인증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이 ISTH는? ISDH 조향스쿨은 일단 민간 자격증에 속해요.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나 일단 현재 국내에서나 조향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에 대해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어요. 없는 추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 자격증으로밖에 이렇게 발급이 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성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국가 공인 인증은 없어요. 네. 하지만 성우협회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공인해서 넘어가. 커트. 제일 궁금한 점일 것 같아요. 모두 이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딱딱 얼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편하기 때문에 네. 여기 밑에 자막을 좀 깔아주시고 알아서 잘해줄 거예요, 편집. 여기 편집하는 사람이라. 2급은 총 36시간, 비용은 160만 원. 이쪽에 보시면 우리 조향사 1급 총 40시간, 비용은 260만 원. 총 76시간. 또 조향사라는 직업과 어떤 전공이 어울릴지가 좀 저도 긴가민가한데 어떤 전공이 좀 어울릴지, 어떤 전공이 좋을지 뭐. 일단 꼭 필요한 그런 전공은 사실 없고 그래도 좀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하시려면 화학과를 전공을 하시는 게 그중에서도 유기화학과를 졸업을 하시는 게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실제 저희가 조향하는 그런 것들과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졸업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특히 저 같은 이렇게 유망주 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시는 것도 송파 이인영한테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조향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후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각이라는 건 필수 요소겠죠? 어때요? 어찌 보면 필수 요소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후각이 예민하지 않으면 이 조향사라는 직업 자체를 하지 못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그 이유가 후각은 후천적으로 이게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런 후각적
인 부분이 조금 더 발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후각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트레이닝 하시고 하면은 되기 때문에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게 예민한 후각이. 이따가 있나? 나도 후각 훈련? 되게 궁금한데? 맡아보실 거예요. 후각 이렇게 훈련된다고? 자, 잘 나와. 하여튼 이제 본격적인 체험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체험 한번 시켜주시겠어요? 네, 얼른 이동을 할까요? 네, 진짜 가고 싶다. 이제 본격적인 조향 체험? 어떤 체험을 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원데이 클래스죠. 원데이 클래스를 오게 됐습니다. 네, 잡치기 남도영의 또 멋진 향을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거부터 하면 될까요? 이게 저희가 보면은 이제 네.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한 가지 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다 원액 케미컬이에요. 그런 거요? 네, 그래서- 원재료인 거구나. 네,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가지고 향수 네.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여러 개를 이용해서 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느낌이 조금 많이 나죠. 혹시 좋아하는 향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약간 상큼한 향 있잖아요. 좀 상큼한 계열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저희 이 향료 중에서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 존 정도에 가면 날 법한 그런 향료도 있어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 게 살짝 소량 들어가면 되게 매력적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요. 이건 핥아 먹고 싶어. 그래서 이 향을 음성으로 표현한다면 내 소리가 어려져요. 엄마, 근데 진짜 동심으로 돌아가는 되게 이 표현이 맞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지는 느낌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사탕 같은 거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 이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예. 나도 몰랐던 나의 뇌를 정리해 주셨어. 어려지는 향이야 진짜. 아까 그 코끼리 존 한번 맡아보실래요? 그거 저 사람이 맡게 하면 될까요? 이름도 약간 무서워요. 비보 오일이에요. 비버. 저스틴 비. 이게 또 뿌리자마자 냄새를 바로 맡으면 여기에 에탄올이 희석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날려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비버 향. 이거 좀 그런데? 저스틴 비버. 할머니 시골에 계시던 우리 할머니가 매주 가져가. 네. 자, 향수라는 제품이 이제 선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항상 받기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팬분들께 한번 만들어보는 좀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게 소망이 있었거든요. 한번 네, 만드는 법은 일단 먼저 제가 몇 개 이렇게 드려보면 고르실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맡았던 향 중에서 고르셔도 되고 일단은 도영님의 첫 이미지를 결정할 그 탑노트 부분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그냥 단계가 좀 나뉘어지는데 첫인상을 결정하는 게 탑노트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 탑노트를 먼저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저의 이미지에 대한 그쵸? 저 이미지 좋죠, 여러분? 그래서 좋습니다. 몇 가지를 드려볼게요. 네. 일단 아까 이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는 이 향기 써보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꼭 써야죠. 꼭 쓰고 네, 싶으세요? 이거 꼭 써야 돼요. 네, 이건 꼭 쓰는 걸로 하고. 네. 또 특별히 좋아하시는 향 같은 게 있어요? 좀 상큼한 계열을 원래 좋아하시나요? 저는 상큼한 쪽을 너무 좋아해서 그 상큼한 계열에 대한 뭐 그 통칭하는 뭔가 명칭이 있을까요? 시트러스. 시트러스. 시트러스하다고 표현을 해요. 시트러스 향. 네. 그 제품에서 썼던 것 같아요. 밑에 써있던 것 같아요. 뭐 시트러스 향. 네. 레아피토. 레몬. 네. 약간 초록색 레몬 느낌이에요. 색깔까지 나올 수 있다니. 이게 향을 맡으면 색깔도 연상이 돼요. 비터 레몬. 네. 자, 맡아보겠습니다. 너무 신기해. 초록색이 느껴져 진짜. 이게 뭐냐?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 실제로 그런 향을 이렇게 압착하는 방법도 있고. 얘들은 어떻게 갖고 오는 거지? 이 향료들이요? 이거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수입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향료들을 엄선해서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뭐 저에 대한 이미지 향을 좀 더 뭐 할 게 있을까요? 아니, 지금 맡으신 것 중에서 향료를 한 두세 가지를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거랑 아까 그 초록색이랑 세 개를 다 써도 되고 아니면은 세 개나 섞어도 돼요? 네 여기 이렇게 꽉꽉 채워서 다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약간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정해진 거는 없는데 사실 전문가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럼 저는 탑은 아까 말한 이 비터레몬과 베르가모. 베르가못. 전 요거 두 개로 할래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네. 미들노트라고 우리 이제 향의 중심부를 좀 나타낼 거예요. 이게 근데 탑, 미드, 라스트라고 지금 표에 이렇게 탑, 미드, 라스트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향으로 전달이 되는 거지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 탑미들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에 따른 좀 차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탑노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뿌렸을 때 나는 첫 인상. 그래서 이 탑노트가 먼저 날아가요. 네. 이게 향이 날아가고 나면 미들노트랑 라스트 노트가 남아요. 그래서 미들노트에는 그런 중심을 표현하는 거라서 우리가 심장과도 같다 해서 하트노트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미들노트마저 날아가게 되면 라스트 노트, 쉽게 말해서 잔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밑에 깔리는 향으로 좀 묵직하고 좀 센 그런 향이 이쪽에 좀 많아요. 그럼 각각이 대충 어느 정도 돼 날아가요? 사실 탑노트가 금방 날아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그냥 5분에서 10분, 미들은 뭐 30분에서 1시간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길. 그럼 라스트는 하죠. 좀 더 길고. 네. 라스트 그래서 부양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더 진하고 오래 가고 여기에 비율에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실수록 더 오래 가는 그런 거죠. 근데 전 탑이 또 제일 중요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뿌릴 때 자기의 첫 기분 전환이 되니까. 맞아요. 사실 탑은 자기를 위한 향이네요. 그렇죠. 어찌 그리고 보면. 미들은 이제 주변인들을 위한 향. 라스트는 마일리지. 뭐 향료 조합 포인트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 향들을 다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상상이 돼요. 그래서 저도 남도영님의 이미지를 조금 형상화해서 일단 먼저 파란색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파란색의 이미지가 좀 붙여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그런 쪽으로 좀 보드랍고 포근한 남자 느낌으로 그럼 절대 이 향과 이 향을 섞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절대까지는 없는데 안 어울리는 향이 있어요. 있긴 약간 하구나. 네, 부딪히는 향들이 조금 있기는 하죠.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주로 선호하는 향이 있다면 그거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색 느낌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디 계열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그런 초록한 느낌을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향료를 많이 쓰는 편인데 선생님의 최애 향인 거죠, 얘가? 거의? 요즘 최애 향이에요. 요즘 최애 향. 요즘 최애 향. 이름만 봐도 아실 거예요. 이름이 모스. 모스. 끼. 이끼. 촉촉한 그런. 내 취향 아니다. 이거 내 취향 아니다. 근데 비싼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같아요. 굉장히. 이거 좋은 거 같아요. 갑자기요? 좋은데 참. 비싼 거예요. 좋아요. 비싼 거 좋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탑 2개, 미드 2개, 라스트 3개 총 3더하기 2더하기는 뭐지? 7. 7가지 향이 나왔는데 네. 그럼 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예요? 향이 섞였을 때 어떤지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라스트부터 차근차근 냄새를 한번 맡아볼 거예요. 잔향이 어떤지, 그리고 미들까지 올렸을 때 어떤지, 탑의 느낌이 어떤지 이렇게 맡아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일 섞기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 그쵸. 그럼 섞을 때도 순서가 있는 건가요? 라스트부터 올라가셔야 이 잔향을 맡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서부터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향을 섞어 볼 건데 좀 퍼센트를 아까 나눈다고 해서 네. 그럼 이 퍼센티지를 또 제가 선호하고 또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걸 섞어야 되니까 이걸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퍼센트를 어떻게 나눌지? 도영님이 네.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퍼센트를 어느 정도 해야 좋을지를 선택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전체 퍼센트는 100이 그쵸? 있죠? 100이라고 치면 100이라고 치면 전 미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미드 쪽이 미드 쪽을 조금 탑이 강렬하긴 한데 미드가 은은하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네. 그런 의견을 해서 네. 탑도 좋아하시니까 제가 네. 이렇게 큰 퍼센트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도영님이 요 두 개 중에서 네. 어떤 향이 조금 강조됐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베르가못을 중심으로 가는데 비터레몬이 저기 어딘가에 살짝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둘 다 존재감 있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조금. 네, 지금 탑, 미드, 라스트를 3, 4, 3으로 나누셨는데 그 중에 또 이제 탑을 3인 거를 또 나누는 거구나. 이렇게요. 저는 야 이게 계산이 잘 되시네. 이과 나오셨어요? 아니요, 예체능이요. 76시간 수학을 잘하시지? 산수. 산수. 아 산수. 산과 물. 커트. 저는 이 레몬이도 좋은 것 같아요. 레몬이 한 20 정도 가고 베르가못이 10 가서 10, 20 합쳐서 탑이 30. 네. 요렇게 아, 제가 이렇게 막 나누면 되나요? 한번 맡아보시고 네. 미드까지는 제가 할게 라스트 나눠주세요. 네. 야 이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은데? 만약에 조금 촉촉한 느낌을 네. 많이 주시고 싶으면 이 시센트를 조금 많이 주시고 어. 좀 향긋함을 좀 더하고 싶으시면 자스민한테 조금 더 힘을 주시는 네. 것도. 전 시센트가 20, 자스민 20 가겠습니다. 이거 40이에요. 산수가 조금 부족하시네요. 영가 데스. 아, 저는 와타시와 영가 데스. 30, 10 갈게요. 네, 시센트 30, 자스민 10. 오케이. 라스트는 좀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릴까요? 전문가답게 좀 나눠주세요. 저는 와타시와 영가 데스. 제일 원래 여기랑 잘 어울리는 거는 네. 우리가 향수 종 타입 중에 마린 시프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파란색 느낌의 네. 그거를 강조하면서 촉촉한 느낌을 가지고 가는 타입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선택하신 게 그런 쪽이랑 좀 가까워요. 그래요? 그래서 좀 촉촉한 느낌을 조금 더 줘야 되는데 도영님이 이 모스라는 요거를 별로. 아, 저는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비싼 거 좋아요.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셨으니까 저는 무슨 좋은 거 네, 이거를 조금 많이 강조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스가 전체 30 비율 중에 비싼 거 좋아요. 한 절반 15% 쓸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라스트 3개를 15, 15에서 30으로 나왔어요. 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는 게 근데 향으로 느껴진다고? 너무 궁금한데? 이제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블렌딩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이걸 바이알이라고 불러요. 네. 바이알에 블렌딩을 할 건데 우리 여기다가 방울수를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절반으로. 그래서 방울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 홀수를 좀 안 쓰려고 했는데 아니요, 예체능이요. 네, 그래서 점호가 나와요. 네. 점호가 나왔어. 네, 점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라스트부터 먼저 네. 이 세 개가 섞인 네. 향을 맡아볼 거예요. 그래서 드라핑을 할 거예요. 아, 이제부터 본격적인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샌다로드는 다섯 샌다로드. 방울.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천천히 방울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방울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했으면 우리가 이제 점호가 나왔어요. 네. 이런 점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 또 진짜 점호가 있어요 이게? 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섬세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쑤시개를 쓸 건데 이 이쑤시개를 사용하실 때 이 네. 스포이드로 힘 조절을 해서 이 정도면 반 방울이겠지 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다 보면 후두두둑 이런 식으로 후두두둑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네네. 이렇게 살짝 묻힌다는 느낌? 조금씩 묻히다 보면 얘가 이렇게 알아서 똑 떨어져요. 근데 이게 반방울의 개념이 정말 다양한데 실수로 더 넣으면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떻게 돼요? 실수로 더 넣으면 뭐 일반 분들 우리 아마추어 분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미세한 차이로 잘 느끼시진 못하는데 네. 후각적으로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조향사들은 그래도 그 미세한 차이도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이거는 버리고 다른 걸로 다시. 그게 가능한 거? 이게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 이쑤시개는 바로바로 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씻으시고 여기 입에도 향기롭게. 여기 향기롭게. 짱 점핑. 뭐가 들어가서 확 들어와서 입에 잠깐만. 진짜. 와, 근데 좋은 향기라. 너무 좋네 이거. 먹고 싶었죠? 네. 이제 이 그쵸, 모스 그쵸. 모스는 도영님이 직접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후둑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 그렇게 떨어져라 하고 이렇게 팍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숨이 잘 안 쉬어지네요. 네. 이번에는 원액을 쓰는 거기 때문에 실수하면 네. 되돌릴 수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러네. 집중. 와. 해서 하셔야 돼요. 저 들어가지? 셋.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아니요, 괜찮아요. 살짝 숨이 잘 안 쉬어져서 힘들긴 한데.